자, 점화식 세우는 유형이 조금 바뀌는데 지난 강의보다는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1577번 보겠습니다. 1577번에 보니까 어떤 용기 안에 여기에 세균을 집어넣으면 세균을 막 이제 여러 마리 막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두 마리는 죽고요. 이 두 마리는 죽고 나머지는 각각 세 마리로 즉 세 배로 늘어난답니다. 라는 점화식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1시간 후에 이 안에 들어있는 세균의 수가 A1이라고 표현할게요. 수를. 그럼 2시간 후에는 A2라고 하겠습니다. 3시간 후에는 A3개의 어떤 세균 수가 존재한다고 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1시간 후에 즉 A1에서 A2로 갈 때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요. 두 마리가 죽고요. A1에서 두 마리는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남은 얘들, 생존하는 애들이죠. 이 생존하는 애들은 3배가 되어서 2시간에 개체수가 된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시간, 즉 A1과 A2 사이 관계식이죠. 그럼 A2하고 A3 사이 관계식도 A2에서 두 마리가 죽고요. 남은 것은 3배가 되어서 A3가 되겠죠.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AN과 N 플러스 1,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서 관계식도 AN에서 두 마리가 죽고요. 나머지는 3배가 되어서 AN 플러스 1이 되더라. 라고 해서 일단 점화식 세웠고요. 첫 번째 한번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처음에 6마리를 넣었습니다. 처음에 6마리 넣었다고 해서 A1은 6은 아니라고 했어요. 1시간 후의 상황입니다. 1시간 후. 처음에 6마리 넣었습니다.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 두 마리 없어지죠? 그럼 4마리. 근데 얘가 몇 배가 된다고요? 3배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A1 1시간 후에는 12마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값입니다. 이게 이제 점화식 세워졌고요. 점화식만 세우라고 했나요? 세균 수가 2190마리가 되는 거랑 시간수 찾으라고 하네요. 그럼 점화식 풀어야 되겠죠. 정리할게요. AN 플러스 1은 3AN 마이너스 6 됐죠. 대표적인 1차 특성 점화식, 특성 1차 점화식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 이 점화식을 풀게 되면 AN, 얘가 공비 역할을 하면 3의 N-1, 그 다음에 이 앞에 계수 P, 그 다음에 상수 Q가 공고려고 했죠. 자, P2가 어떻게 결정했죠? A1과 A2까지 결정했죠. A2도 계산할게요. A1이 10이니까요. 얘네 대입 집어넣으면 A2는 3A1-6이니까 A1은 10이랍니다. 12, A2는 30이 되네요. 자, 이 두 개 이용해서 A1과 A2가 할 겁니다. 그럼 A1은 N에다 1 집어넣으면 3, 그러니까 P 더하기 Q죠. 이게 A1인데요. 이게 10이랍니다.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N에다 2 집어넣으면 A2는 3P 더하기 Q죠. 3P 더하기 Q가 A2입니다. 그럼 A2가 30이랍니다. 이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밑에 주에 뺄게요. 2P는 8, 2P는 18이네요. 따라서 P는 9가 되고요. P가 9니까요. Q는 3이 되면서 점화식이 P 값이 9가 되고요. Q 값이 3이 됩니다. 해서 일단 점화식을 풀었고요. AN을 구했고요. 최종적으로 이 개체수가 2190이 된답니다. 즉 9 곱하기 3의 N-1 더하기 3이 2190이 된답니다. N을 값과서 해보세요. 자, 3 이항하면요. 2187이고요. 자, 9로 나누면요. 9, 243이네요. 243. 따라서 3의 5제곱 243이죠. 얘가 5였을 때, 즉 N-1이 5다. 그래서 N은 6이다 해서 6시간 후에 개체수가 2190마리가 된답니다. 라고 해서 점화식 세웠고요. 푸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특성 1차 점화식 모양새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의 1차 특성. 그 다음에 몇 번인가요? 1582번 봅시다. 1582번. 어떤 수족관에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40리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건 지금 중요하잖아요. 이랬을 때 1일 후에 무슨 작업을 하겠답니다.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물을 절반을 버린답니다. 절반을 버리고요. 여기 없애버릴 겁니다. 그리고요. 10리터를 새로 집어넣는답니다. 10리터는 새로 집어넣을게요. 이런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1일 후라고요. 1일 후의 수족관의 물의 양을 A1이라고 합시다.
2일 후를 A2라고 할게요. 3일 후는 A3라고 할게요. 이때 A1과 A2 사이 관계식은요. A1에 얼마를 버렸다고요? 절반을 버렸다고요. 절반을 버리면 절반만 남아있겠죠. 절반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하니까 10리터를 더 추가했어요. 이렇게 해서 2일째 양으로 표현이 된답니다. A2하고 A3 사이 관계식도 A2에서요 절반을 버릴 거니까 절반만 남겠죠. 그리고요 10리터를 더 추가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A3의 3일 후의 3일 후의 어떤 그 물의 양이 되겠죠. 따라서 이 규칙을 보면 AL의 2분의 1배 절반을 버렸으니까 절반만 남겠죠. 그런데 부족하니까 10리터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이 되고요. 첫 번째는 A1은 처음에 40을 집어넣습니다. 처음에 40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절반 버리고요. 그럼 20이 되겠죠. 부족하니까 10리터 채웠습니다. 그래서 A1은 30이 되면서 첫 번째 항도 잘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조마식만 세워보였어요. 얘도 마찬가지 얘처럼 특성 1차 조마식이긴 한데요. 요거죠. 특성 1차 특성 조마식이긴 한데 풀지는 않고 그냥 조마식만 세우라고 했습니다. 1589번에 자, 수직선 이외에 규칙이요. P1이 있고요. P1은 지금 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숫자는 지금 중요하잖아요. P2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P2가 4라고 했는데 이 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중요하잖아요. 점화식은 관계식을 세운 데 주목을 하라고 했어요. 이때 P1과 P2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3라고 할게요 라는 모양새예요. 그러면 P1하고 P2하고 P3 사이 관계식이 이렇게 될 테고요. 또 마찬가지로 P2가 뭐 어디 있을 겁니다. P3가 어디 있을 거예요. 이때 P2하고 P3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4라고 할게요. 라고 하는 게 P2, P3, P4 관계식이고요. 여기서 세 개 사이 관계식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P3하고 P4하고 P5의 관계가 또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 사이의 관계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P1의 좌표를 그냥 X1이라고 부를게요. 문제에서 X1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P2를 보통 우리가 A1, A2라고 부르는 게 X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좌표니까. X2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거 X3라고 부를게요. 라고 했을 때 이 X3라고 하는 것은요. X3는 X1과 좌표로 봤을 때 X1과 X2의 몇 대면 1대2 내분점이죠. 자, 우리가 1대2 내분점 공식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내분점 공식은요. 1대2 내분. 자, 잊어버렸을까봐 좌표 하겠습니다. PN과 P2라고 하겠습니다. P와 통칭해서 그냥 좌표로 할게요. P 좌표와 Q 좌표의 M 대 N 였을까요? M 대 N 내분점 공식은요. M 대 내분점 공식은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을 쓰고요. 자, M에 곱해지는 게 바로 Q의 좌표입니다. 그냥 통칭해서는 Q라고 쓸게요. N에 곱해지는 게 P의 좌표입니다. 이렇게요. X 좌표도 동일하게, Y 좌표도 동일하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만약에 Q가 외분점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부호가 뺀셈으로 바꾸면 되고 이 연산표가. 자, 그러면 X3는 X1과 X2의 1대2 내분점이니까요. 1대2 내분점이 바로 X3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X3는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1에 곱해지는 게 X2, 2에 곱해지는 게 X1이 되겠죠. 이게 바로 X1과 X2와 X3의 관계식입니다. 자, 그러면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X2, P2와 X3, P3의 좌표가 X3, 그 다음 P4의 좌표 X4라고 했을 때 X4도요. X4는 X2와 X3의 1대2 내분점이 되죠. 결국 얘도 마찬가지로 X4는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에 곱해지는 게 X3, 2에 곱해지는 게 X2 이렇게 써질 겁니다. 이게 X2, X3, X4의 관계식이에요. 여기 밑에 써볼까요? X4는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1에 곱해지는 게 X3, 2에 곱해지는 게 X2 이렇게 지금 써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일반으로 바로 쓸게요. 그러면 xn 플러스 2와 xn과 x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은요. 요놈은요. xn과 xn 플러스 1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에 의해서 xn 플러스 2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1에 곱해지는 게 xn 플러스 1, 2에 곱해지는 게 xn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예요. 정리할게요. 양면에 3을 곱하면
정리만 할 겁니다. 3xn 플러스 2는 xn 플러스 1 더하기 2xn이죠. 자, 여기서 x1은요,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나요? 0이라고 했고요. 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x2는요, 4라고 했네요. 문제에서. 따라서 우리가 점화식 세웠고요. 자, 얘 다 왼쪽으로 이항할게요. 자, 왼쪽으로 왜 이항이냐면 얘가 2차 특성 점화식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서 풀기 위해서입니다. 점화식만 세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워놔도 괜찮아요. 또는 뭐 이렇게 세워놔도 괜찮을 겁니다. 대신 x1은 0, x2는 4 표시해줘야 되겠죠. 지금 점화식을 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놓은 겁니다. 준비. 왜냐하면 여기에서 PN을 직접 구하라고 해서 PN이라는 건 XN이죠. XN. 직접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점화식을 풀 겁니다. 자, 풀려면 2차 특성 점화식 풀려면 얘를 2차 방정식에 봐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x 얘 1차원으로 얘 상성을 보고 이 방정식 풀어야 되죠. 이 방정식 풀면요 3일 2일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x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고요. x 값이 1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화식을 풀면 즉 결과물입니다. xn은요 마이너스 3분의 2의 n-1제곱과 1의 n-1제곱과 각각 계수 PQ에서 xn이 나올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물만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럼 PQ 값 결정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x1 0이가 x2가 4가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x1은요 n에다 2 집어넣으니까요 p 더하기 q가 되겠죠. 이게 x1입니다. 0 나와야 되고요. x2는 n에다 2 집어넣으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2p 더하기 q가 되겠죠. 이게 x2 4가 나와야 됩니다. 자, 풀면은요 위에서 밑에 뺄게요. 3분의 5p는 마이너스 4가 돼서 결국 p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0이고요. q 값은 5분의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p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2, q 값은 5분의 12 해서 최종 정화식을 푼 겁니다. 정화식을 풀었더니 이 PN의 조합표, 즉 XN이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얻어진답니다. 뭐 1의 n-1제곱으로 뭐안 써도 되겠죠. 어차피 1이니까요. 따라서 최종 XN, 그러니까 일반항까지도 구해내라. 즉 점화식을 세우고 풀기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2차 특성의 대표적인 점화식이에요. 자, 다음에 1591번인데요. 아주 많이 소재가 되는 그러한 정화식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놀이 하면서 한번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에 예를 들어서 원판이라고 할까요? 원판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 고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원판이라고 할게요. 원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끼워놨다고 한다면 이 세 개를 다른 기둥에다가 그 모양 그대로 옮기랍니다. 규칙은요, 한 번에 하나씩만 옮길 수 있고요. 또한 작은 것 위에 큰 것을 올리면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올려야 되냐? 예를 들어서 얘 하나 좀 올렸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옮길게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여기다 옮길게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옮길게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옮길게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옮길게요. 얘를 이렇게 옮길게요. 라고 하면 아까 그 모양이 그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빨리 옮길 수 있는 횟수, 즉 최소의 횟수를 구해내라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요. 뭐 하노이탑 문제라고 합니다. 하노이탑 문제. 그 1592번에 이제 그 내용이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야기 형태로서 아무튼 그 내용들. 자, 그럼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점화식은 A1과 A2 사이 관계 세우고 A2와 A3 사이 관계식, A3하고 A 사이 관계식을 세우고 또는 방금 전에 이 2차 특성처럼 X1, X2, X3의 관계식을 한 번씩 연습을 해봤는데 이 하노이탑 문제는 한꺼번에 할 거예요. 한꺼번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쭉 원판이 n 플러스 1개가 있다고 합시다. n 플러스 1개. 총 n 플러스 1개의 원판이 있었을 때 그 원판을 옮기려면 자 n개 있었을 때의 옮기는 횟수를 A에 들어갈게요. 한 개 있을 때 옮기는 횟수를 지금 A1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두 개 있었을 때 옮기는 횟수를 A2라고 할 겁니다. n개 있었을 때 옮기는 횟수를 AN이라고 표시하겠죠. 그럼 n 플러스 1개 있었을 때 옮기는 횟수는 AN 플러스 1로 지금 표현할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AN개, 즉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요것만 핵심적으로 기억하세요. 이 하노이탑 문제는요. n 플러스 1개를 옮기려면요.
n 플러스 1개를 옮기려면 n 플러스 1개를 옮기려면 이 문장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옮기려면 어쨌거나 제 n 플러스 1개를 옮기려면 어쨌거나 위에 있는 n개를 어떠한 방법으로 통하더라도 먼저 일단은 n개를 걷어내야 될 거예요. n 플러스 1개를 옮기려면 일단은 위에 있는 n개를 옮기고요. n개를 옮긴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것이 n개가 어떤 식으로든 아무튼 옮겨져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얘 하나를 옮기면 돼요. 이 하나를 옮기고요. 이 하나를 어떤 식으로 옮길 겁니다. 이렇게 n개 옮기고 한 개 옮겼죠. 한 개 옮기고요. 한 개 옮기고 그 다음에 다시 요 놈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여기다가 올려주면 될 거예요. n개 옮긴 후에 n개 위에 있던 n개 옮기고요. 제일 밑바닥에 있던 한 개 옮기고요. 다시 n개를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다시 n개 옮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옮기면 된다. 이 문장을요. 이 문장. 자, 이 문장을 그냥 수학적으로만 표현하겠습니다. n 플러스 1개를 옮기려면 즉 a n 플러스 1이죠. 옮기는 횟수는 어쨌거나 n개를 옮길 겁니다. a n 한 개를 옮길 거예요. 한 개 옮길 횟수는 한 번이죠.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n개를 옮길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즉, 이 문장을 기억하시는 게 좀 기억이 오래 갈 거예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a n 플러스 1은 2a n이죠. 더하기 1이 되면서 대표적인 1차 특성 정화식의 모양새입니다. A1은 한 개 있었을 때는 한 번만 옮기면 되죠. A1은 1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정화식을 풀 필요는 없고 관계식만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풀 수도 있어야 돼요. 1차 특성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1593번도 대표적인 유형 정화식의 유형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피보나치 수열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어떤 모양이냐면요. 어떠한 토끼가 이 작은 토끼가 있다고 이거 한 쌍을 표현했어요. 작은 토끼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작은 토끼는요 한 달이 지나면 이렇게 큰 토끼가 돼요. 큰 토끼 한 쌍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이제부터 새끼를 낳기 시작해요. 한 달이 지나면 얘는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죽진 않아요. 큰 토끼는 그대로 유지되겠죠. 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얘가 새끼를 이렇게 한 쌍을 더 낳아요. 그러면 다시 또 한 달 후에는 얘는 그대로 또 새끼를 낳습니다. 이렇게 새끼를 낳아서 얘가 유지되고 새끼를 하나 낳습니다. 그럼 얘는 또요 커져갑니다. 이렇게 다시 또 한다 그러면 얘는 또 새끼를 낳습니다. 이렇게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커져가겠죠. 다시 얘는 또 새끼를 낳습니다. 이렇게 큰 토끼는 새끼를 낳아요. 작은 토끼는 커져가고요. 다시 얘는 새끼를 낳고요. 얘는 커지고요. 얘도 새끼를 낳고요. 얘도 새끼를 낳고 얘는 커져갑니다. 이렇게 가는 어떠한 규칙적인 관계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얘를 그대로 수식으로 표현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이것은 사실 유일하게 어떠한 점화식을 세울 때 A1이 얼마다, A2가 얼마다, A3가 얼마다는 수치상으로 중요치 않고 A1과 A2 사이 관계식을 세우시오. A2하고 A3 사이 관계식을 세우시오가 전달 내용이었는데요. 여기까지. 근데 얘 피보나치 수열은 유일하게 숫자의 흐름을 보는 게 좀 더 보기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1개월째죠. 1개월째 한 쌍이죠. 쌍입니다. 2개월째도 한 쌍이면 물론 A1은 2라고 했고 A2도 2라고 했어요. A3는 이게 A3일 텐데요. A3가 지금 2로 나옵니다. 이게 A4죠. 3으로 나오죠. 얘는 5쌍 나오죠. 얘는 8쌍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대로 나열해보면 수를 그대로 나열해보면 1, 2, 3, 5, 8, 13, 21. 자, 규칙 보이시나요? 앞에 두 개 합해서 얘가 표현되고요. 얘 두 개 합해서 얘가 표현되고 얘 두 개 합해서 얘가 표현되는 대표적인 피보나치 수열의 정화식입니다. 따라서 an 플러스 2는요. an 그 앞전에 있는 놈과 그 앞전에 있는 놈의 합으로 표현된다. a1은 1이고요. 여기서는 a1은 1이고요. a2는 문제에서 1이라고 표현해줬습니다. 대표적인 피보나치 수열의 정화식이에요. 피보나치 수열은 일반항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숫자의 규칙을 보라고 했고요. 하나 기억하라고 했던 거는 얘가 분수식의 시그마 모양새, 즉 부분 분수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피보나치 수열에 점화식하면서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의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가 바로 1596번의 계단론입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처음에 얘가 땅바닥입니다.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간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단에 올라갈 수 있대요. 세 번째 계단 올라갑니다. 네 번째 계단 올라갈 거예요. 다섯 번째 계단 올라갈 거예요. 이 땅바닥에서.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면요. 첫 번째 계단에 올라갈 방법은요. 이렇게 해서 한 칸 뛰는 방법 한 가지가 있죠. 근데 두 번째 계단에 가는 방법은요.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통째로 두 칸을 이렇게 가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두 칸 이상을 다리가 짧아서 두 칸까지밖에 못 건너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가려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 방에. 얘에 오려면요. 여기서 올라오던가 아니면 여기서 올라오던가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오는 방법은 여기에서 그대로 올라오던가 아니면 이 방법을 통해서 여기서 훌쩍 건너뛰어서 오던가 해서 다섯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몇 가지 방법일까요? 여기서 올라올 수도 있고 훌쩍 뛰어서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올라오던가 그래서 세 가지와 다섯 가지의 합의 법칙을 통해서 여덟 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칙을 나열해보면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1이고요. 두 번째 계단은 2고요. 세 번째 계단은 3이고요. 네 번째 계단은 5고요. 다섯 번째 계단은 8이죠. 그 다음은 14, 그 다음은 21, 그 다음은 34가 되나요? 이렇게 가는 대표적인 피보나치 수열, 즉 맞춰 동일하겠죠.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더하기 AN. 대신 여기서 조심해야 될 A1은 1이고요. A2는 2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화식만 세우라고 했습니다. 일반항을 피보나치 수열은 점화식의 일반항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안 구하는 겁니다. 못 구해요. 못 구하는 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점화식을 구하시오 또는 뭐 이런 것처럼 한 다섯 번째 항이나 여섯 번째 또는 뭐 열 번째 항을 구하시오. 직접 수로서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거, 얘가 부분분수 모양새의 시그마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화식 세우기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선생님 이제 세 강을 통해서 나눠서 했는데 점화식을 푸는 게 안 되면 점화식을 세워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화식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그 앞전 강의죠. 점화식 세우기 앞전 강의. 점화식이 있었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특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등차, 등비, 개차, 개비, 1차 특성, 2차 특성 그 6가지 점화식이 가장 기본 형태라고 보시고 연습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